네, 저희 오늘 2교시 정희석 이사님 와 계시고요. 항상 깊이 있는 리서치 자료 저희와 함께 공부해주고 또 나눠주시는 분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아. 살짝 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주제로 보입니다. 뭐 그런 거 골라왔고요. 네, 예,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태양광이랑요 그 반도체 이야기 반도체까지. 예. 네, 시간이 되면은 두 개 말씀드리고 네, 둘 다 됩니다. 관심이 되나요? 굉장히 많은 네, 됩니다. 영역이라서 네, 시간 되니까 시간 쭉쭉 편하게, 늘려서라도 다 편하게 듣겠습니다.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끝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태양광부터 시작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 태양광 주식 뭐 투자에 관심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저희가 보는 태양광 투자할 때 보는 뭐 지표 같은 거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태양광 주식이 오늘 한국은 또 오늘 굉장히 좋았고 미국도 어제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뭐 인페이즈 에너지라고 하는 이제 미국 태양광 대장주가 실적 서프를 내면서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태양광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주가 변동성이 큰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한 8월 말 이후부터는 좀 뭔가 태양광도 좀 재미가 없네 주식이 그런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그거는 미국 투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내 태양광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태양광 주식이 뭐랑 굉장히 연동해서 움직이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퍼고님은? 태양광 예, 글로벌리. 글로벌리하게요. 예, 뭐 아무래도 유가나 기존의 다른 전기 생산 대체제들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예. 또 폴리실리콘 가격도 사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예. 결국 원가와 경쟁 그 생산 단가와의 차이 그런 것들이 중요한 팩터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거를 다 합쳐놓은 네.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예, 그거 화면 좀 띄워봐 주시면요, 이겁니다. 너무 뻔한 얘기인데 네. 유럽의 전력 가격이에요. 태양광 기업의 주가는 유럽의 전력 가격의 등락에 거의 최근 들어서는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제가 좀 제 지인분들도 살펴보더라도 이 유럽의 전력 가격이랑 태양광 기업들 주가랑 이렇게 연관해서 보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그냥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좀 그러니까 등락 최근 한 1년 6개월 사이에 이제 등락 폭을 보면요. 거의 전력 가격이 튈 때 태양광 주가 올라가고 위에가 이제 인페이즈 에너지라고 하는 미국의 뭐 대표적인 태양광 주가인데 저 산이 생기고 골이 생기고 하는 시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히 그냥 유럽의 전력 가격, 도매 전력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예, 이 전력 가격의 그냥 흐름만 파악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도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다. 이 구간에서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태양광이 사실 투자가 좀 복잡하긴 한 게 밸류체인 사실 중국 위주로 편입이 많이 되어 있고 미국과 유럽 약간 국가별로 지금 패턴이 약간씩 다르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저런 좀 상관계수는 인페이즈 에너지와만 그렇게 연관되어 있나요? 아니면 중국도 거의 글로벌 태양광 주식의 등락 흐름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면 글로벌량은 다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네, 보면 되는 거군요. 그래서 네. 단기적인 모멘텀 같은 거를 좀 파악하실 때는 전력 가격, 뭐 미국의 전력 가격은 살짝 그 구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EIA 사이트 들어가서 네. 얘네들이 엑셀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유럽의 그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제 프랑스의 이제 전력 가격을 보시는 사이트가 몇 개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그냥 한국말로 구글에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한번 쳐 보시면요. 뭐 이양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글로 칩니까? 한글로? 예, 한글로 쳐야 나옵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이게 투자하실 때 그래도 좀 은근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잠시만요. 트레이딩, 예. 한글로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치시면은 이게 나옵니다. 딱 나오네요. 나와서 여기 보시면 상품, 이게 커머더티거든요. 여기서 여기 밑에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이게 그러니까 웬만한 경제 지표들을 다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이게, 좋네요. 예, 이게
원자재 쪽, 그러니까 커머디티 쪽은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쭉 이렇게 나열해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인베스팅닷컴 많이 보시긴 하는데 네. 최근 들어서 저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많이 보는데 이 원자재 상품 쪽, 커머디티 쪽에 가장 아래 보시면은 여기 전기가 있죠, 일렉트리시티가 있죠. 이게 한글화가 왜 이렇게 잘 되죠? 국내 사이트인가요? 아 이게 아마 그냥 자동 번역되는 걸 겁니다. 네, 여기 근데- 연합왕국이라 써 있는 거는 네. 이건 영국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외국 사이트일 텐데 굉장히 한글화가 잘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연합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그래서 이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그 전력 가격이 도매 시장 기준으로 데일리 업데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와, 전기요금인데 하락폭이 엄청나긴 했네요. 네, 이게 상승 하락폭이 엄청났죠. 그래서 네. 다시 이 차트로 돌아오면요. 그 보시면은 우리가 태양광 주식이 됐던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정확하게. 올해 한 3, 4월부터 제대로 랠리가 좀 나왔던 시점. 그때가 이제 유럽의 전력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제 태양광 기업들의 랠리가 나왔던 거고요. 이게 왜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은 유럽에서 그냥 도매 시장 아니 뭐 유럽의 그에서 태양광 전력을 태양광 발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한테 이제 태양광 전력을 한 10년 정도 장기 계약을 맺어놓고 고정 가격으로 사오면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한 50유로 정도면 사올 수 있었습니다. 50유로 정도. 네. 그러니까 50유로에 메가와트아워당 50유로면은 태양광을 통해서 전력을 사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과거에는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럽의 유틸리티 사업자들로부터 받는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한전한테 받는 전력 가격이 3, 40유로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양광 전력을 쓰면 50유로를 냈던 거고 그냥 한전한테 전력 갖다 쓰듯이 그냥 일반적인 전력을 쓰면 3, 40유로를 냈기 때문에 사실 작년까지는 그 누구도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수급할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네.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일반 전력 가격이 유럽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특히 올해 한 4월 이후로부터는 막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독일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원래 3, 40유로 하던 전력 가격이 도매 전력 가격이 독일은 700유로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때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도매 전력 시장에서 전력 사면 700유로 내야 되는데 내가 그냥 태양광 발전 사업자한테 그냥 장기 계약으로 전력 사오면 한 70유로의 전기를 똑같은 용량의 전기를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럽에 있는 모든 사업자들은 와 이제는 그냥 일반 유틸리티 쓰는 것보다 태양광 쓰는 게 훨씬 싸구나 그런 인식을 다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런 인식이 쫙 퍼지면서 유럽에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수요가 너무 세지니까. 그런 흐름을 가지면서 전 세계 태양광 기업들이 주가가 이때 굉장히 랠리를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한 8월 말 이후로 유럽의 전력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예, 700유로에서 지금은 독일 기준으로는 100유로로 뚝 떨어지죠. 120유로로. 이거는 뭐 그 유럽 각국이 천연가스 비축을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가지고 생긴 현상이거든요. 근데 뭐 간단하게 이것도 이때까지 태양광 주식들이 이런 전력 가격이 오르면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받았던 건데 반대로 이 전력 가격이 뚝 떨어지니까 주가적인 모멘텀은 없어진 거죠. 단기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딱 그 태양광 주식이 한동안 재미없었던 구간과 이 전력 가격이 떨어졌던 구간이 거의 일치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독일도 그렇고 이거는 UK 영국이죠. 영국도 그렇고요. 예, 프랑스도 그렇고 예, 쭉 떨어지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엄청난 뭐 인사이트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태양광 투자하실 때 앞으로 이런 유럽 지역의 전력 가격 동향을 잘 살피면서 투자하시면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 뭐 이 자료를 일단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등락이 너무 심한데요? 이게 이제 도매 전력 시장은 하루 데일리 등락이 되게 심합니다. 어. 네, 이건 그냥 추세만 보시면 돼요. 아 추세만. 네, 이거 하루에 몇십 프로씩 빠지고 몇십 프로씩 오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전력 수급 사항에 따라서 전력을 발전시키는
에너지 소스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등락이 크기 원래 때문에 업앤다운이 있는군요. 네. 여기는. 예, 예. 그래서 이 가격이 바로 이제 소매 전력 가격으로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또 이거를 또 이제 마사지하는 과정이 있죠. 뭐 세금이 어느 정도 붙고 뭐 이런 규제 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은 태양광 주식은 이런 전력 가격과 같이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매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뭐 이렇게 전력 가격이 빠졌죠. 전력 가격이 빠진 이유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 또 반복하자면은 이 천연가스 가격이 또 이렇게 급락했기 때문이에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까 전력 가격이랑. 그러네요. 예, 유럽의 전력 발전의 상당 부분을 이 천연가스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러시아가 수출을 이제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는 바람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죠. 유럽의 네덜란드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TTF 올라갔죠. 근데 올겨울이 걱정이 돼서 유럽 각국들이 연초부터 천연가스 비축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미국한테도 사오고 뭐 카타르한테도 사오고 여기저기서 엄청 잘 사왔어요. 그래서 지금 비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면 물론 겨울이 됐을 경우에는 또 그 비축된 물량을 어떻게 소진을 하고 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는 비축이 잘 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면서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전력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과 태양광 주식 간의 이제 상관관계를 잘 보시면서 투자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그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전력 가격이 최근에 엄청 빠지고 있잖아. 천연가스 가격도. 아까 유럽 보시면은 지금 하면 지금 350유로까지 뭐 이렇게 치솟아 올랐다가 이게 100유로 아래를 뚫고 내려올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력 가격이나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태양광 주식, 신재생에너지 기업들 모멘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그렇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이미 좀 판은 좀 뒤집어졌습니다.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천연가스 가격이나 전력 가격이 2021년도 상반기 이전 수준으로 아까 독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메가와트 아워당 뭐 30유로, 40유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 전력 가격이 30유로, 40유로 하면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사오는 게 비싸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신재생에너지가. 근데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글로벌리 에너지 수급의 그런 구조가 완전히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러시아로부터 편하게 천연가스를 수입을 전쟁 끝나고 이번에 중간 선거 끝나고 다시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은 예전처럼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인 전력 가격이 뭐 한 100유로 정도, 독일 기준으로 한 100유로 정도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태양광 발전을 쓰는 게 경제성 측면에서는 더 싸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모멘텀은 전력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주가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큰 구조적인 모습을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수요가 올라가는 것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의견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유사하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등락 차원에서는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태양광 기업들의 이제 주가를 좀 억눌렀던 게 또 규제 이슈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횡재세. 뭐 태양광 기업들이 너무 돈을 잘 버니까 이제 태양광 기업들한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한테 너희 횡재세를 매기겠다. 뭐 가격으로는 180유로 이상 수익을 취하는 거를 막아버리겠다. 뭐 이런 횡재세를 부과한다든지 혹은 이제 전력 가격 혹은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를 통해서 태양광 기업들이 가져가는 이득을 조금 막아보겠다. 이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겠다 등등의 이런 규제 역시도 최근에 이제 기업들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이제 부담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최근 한 2달 정도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가 재미가 없었던 거는 이런 노이즈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네. 전력 가격이 빠졌고 그동안에 랠리를 이끌었던 전력 가격이 빠졌고 규제 이슈 등등이
발생을 하면서 뭔가 전반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 얘기를 굳이 복습하듯이 드리냐면요. 이번 실적 시즌은 뭐 그런 얘기가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리얼리티 체크, 예. 현실을 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게 간단하죠. 그냥 태양광 기업들,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실적을 체크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전력 가격의 움직임이라든지 규제 등등에 따라서 등락을 보일 수도 있고 재미없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 요 업종의 산업에서 플레이하는 에너지 기업들한테 물어봤을 때 너희 수요 괜찮냐, 너희 실적 잘 나오느냐, 너희 전망이 어떻냐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사실 그동안의 노이즈라고 했던 거를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실적 시즌이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당연히 모든 실적 시즌이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다행인 것은 한국 오늘 뭐 하나솔루션이었나요?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뭐 미국의 인페이즈 에너지도 그렇고 이 리얼리티 체크에서 약간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까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산업의 그런 구조적인 변화의 수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고 전망도 여전히 좋게 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페이즈 에너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 발표하고 10% 오르고 나머지 태양광 밸류 체인들도 어제 미국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국에서도 좋았죠. 인페이즈 에너지는 뭐 이런 태양광 패널 옆에 붙는 인버터, 얘네 인버터는 이 기업의 인버터는 이제 마이크로 인버터라고 해가지고요, 되게 조그마한 인버터인데 어쨌든 태양광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실적 잘 나와서 10% 올랐고 어제 핵심 포인트들은 전체적으로 그냥 다 괜찮았어요. 미국도 뭐 전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이 올랐고 특히 굉장히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향 매출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정말 노이즈는 있지만 실제 산업에서의 수요는 굉장히 세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 매출 추이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올라가죠. 쭉 이건 분기입니다. 분기 매출이 굉장히 아름답게 올라가고 이익률도 수익성도 굉장히 꾸준하게 높게 우상향을 한 약간 뭐 좀 각은 크진 않지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래 그림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재밌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인페이즈 에너지의 미국 매출입니다. 네, 미국 매출도 안정적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인페이즈 에너지의 유럽 매출입니다. 보시면은 제일 끝에 있는 이번 분기에 유럽향 매출이 빵 터졌습니다. 네, 좋은 쪽으로 터진 거죠. 네.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페이즈 에너지처럼 실제 현실 각 기업들이 처해 있는 현실 뭐 실적이라 보면 되죠. 그리고 그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전망을 살펴봤더니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확인을 함으로써 다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좀 모멘텀 한동안 좀 쉬었다가 모멘텀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스물스물 좀 생기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나올 뭐 지금 실적 시즌이 막 시작했기 때문에 특히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기준으로는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기업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모멘텀이 좀 달라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노이즈들 주가 측면에서의 노이즈들 있잖아요. 전력 가격이 빠지고 규제가 막 이렇게 없던 규제가 막 생기고 그런 노이즈들을 이제 실적 이 숫자가 좀 해소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실적 중요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워낙 비싼 종목들이고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라는 게 비싼 종목들이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 관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전력 가격 같은 걸 보시면서 관리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반도체 네, 하나 보겠습니다. 예. 예, 반도체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뭐 반도체 수요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 지금 겨울입니까 그럼? 뭐 겨울이죠. 겨울인데 그나마 그 반도체 산업에서 그나마 수요가 괜찮다.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이야기되는 데가 데이터 센터. 그렇지, 데이터 예, 센터. 서버 향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메타 플랫폼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메타 플랫폼이야 뭐
실적을 냈지만 아쉽게도 정말 뭐 힘든 구간을 계속 지내고 있지만 발표를 했던 게 내년도 설비 투자를 얼마였죠? 340에서 390억 달러, 그렇죠. 예, 90까지 네. 쓸 수 있다. 올해가 한 330 정도 쓰는 걸로 지금 보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올해보다 더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투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관점을 이번에 또 얘기했습니다. 좀 약간 원론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반면에 데이터 센터 투자가 한동안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한국 기업들 실적 발표, 메모리 업체들이 약간 서버 디램 수요에 대해서 구조적으로는 당연히 성장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실 수도 있다, 그런 시각을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했던 미국의 이제 반도체 부품 기업들을 보더라도 이쪽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업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뭐 좋은 측면만 보는 것도 좋겠지만 좀 약간 좀 어두운 얘기를 하는 기업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사항이라고 언급을 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 기업은 예사입니다. 시게이트,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시게이트. 네, 이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그렇죠.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인데, 여기 보시면 20테라바이트 뭐 이렇잖아요. 시게이트라는 회사는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그냥 일반 PC에도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 이 시게이트가 가장 이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장 많이 넣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 이들의 주요 고객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등의 빅테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들의 데이터 센터에 이러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빅테크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체들이 서버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이들의 제품을 가져갑니다.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표시를 하고 있는데 니얼라인 제품이랑 니얼라인 HDD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이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 센터용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니얼라인의 매출 비중이 뭐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 한 80% 가까이 됩니다. 한 75%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게이트의 매출의 75% 이상이 데이터 센터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게이트의 매출 실적은 데이터 센터 업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당연하죠. 데이터 센터 쪽에 부품 수요가 좋으면은 시게이트의 매출이 올라가는 거고, 그쪽의 수요가 나쁘면은 매출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게이트는 항상 그 서버향, 데이터 센터향 수요를 점검할 때 굉장히 유용한 회사거든요. 근데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한 8%인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굉장히 좀 어두운 얘기를 했고, 몇천 명 가까운 감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 분기 기준으로 QOQ로 감소한다. 이익률도 떨어진다. 생산도 줄인다.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했죠.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네요. 네, 네.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이 시게이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게 그냥 제가 이걸 번역을 해왔으면 좋은데 제가 좀 게으른 관계로 그냥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시게이트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요. 가장 위에 있는 요 문단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일단 다음 분기 매출이, 그러니까 지금 3분기라고 하면은 4분기 매출이 이번 분기보다 떨어진다. 왜 떨어지냐? 전방 고객들의 재고 조정이 있다. 재고 조정. 그러니까 그 전방 고객들이 우리 제품들을 많이 창고에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다음 분기에는 많이 안 사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고객들이 누구냐? 여기 보시면은 보스 클라우드 앤드 엔터프라이즈 OE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업들도 지금 재고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쉽게도 데이터 센터 쪽 수요를 그렇게 막 좋게만은 보기는 절대 어렵다.
예. 쉽지 않다. 네, 이거 실제로 실제 플레이어가 지금 앞단에서 재고 조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거는 뭐 국내 메모리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재고 조정이 언제까지 있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뭐 지금 뭐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좋아 막 상황이 좋아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많지는 않은데 정작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재고 조정이 언제까지 있을 거고 데이터 센터 쪽의 수요가 언제 회복을 하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 건데요. 일단 회사가 얘기한 거는 그냥 제가 그냥 이거를 뭐 해석하기보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음 분기도 아니고 그 다음 분기 정도도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다. 한 두세 분기 정도는 좀 어려운 구간을 겪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희망적으로 23년도 내년도 1분기 달력 그 기준으로는 내년도 1분기 정도면 그래도 매출이 회복은 할 거다. 저점을 찍고 회복은 할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어려운 구간을 한 두세 분기 정도는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좀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약간 또 더 찝찝한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LTA라고 있어요. LTA. 시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랑 이게 인터넷 기업, 빅테크 기업들이랑 LTA가 그 장기 계약 같은 거를 이제 맺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놓고 제품에 대한 가격 계약이라든지 물량 계약을 미리 해놓습니다. LTA를 미리 해놔요. 그래서 시게이트가 왜 그 데이터 센터나 서버 수요를 판단하기 좋은 회사냐면요. 이 LTA 자기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 이 LTA를 기준으로 수요를 항상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시성이 있죠. 수요가 어떤지. 근데 이번에 어떤 얘기가 약간 찝찝했냐면요. 이번 분기에 이 기존의 이 장기 계약이 완료된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객들이랑 신규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약간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1년 정도 제품 공급을 할 계약을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예전에는 좀 확신이 있었는데 뭐 되게 수요도 좋고 뭐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뭐 물량 많이 주세요. 뭐 가격도 좋게 줄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요 문장에서는 next one is 뭐 significantly lower.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 next one이라고 하면 신규 계약 협상이라 보시면 되는데 신규 계약권에 대해서 가시성이 떨어졌다. 좀 가시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을 6개월에서 1년 맺는다고 본다면은 의외로 한 6개월 이상은 좀 데이터 센터 수요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게이트가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는 시게이트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는 이 회사가 자기들의 이 데이터 센터형 비즈니스의 매출 성장률을 연간 한 30% 중후반, 잘 될 때는 중후반까지 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업황이 회복하면 한 20% 후반 정도는 우리가 매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희들 야 평소에 30% 후반 얘기했잖아. 근데 갑자기 왜 20% 후반 얘기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뭐 시게이트 얘기 들어보면은 좀 조금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죠? 찝찝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회사가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이 시게이트랑 똑같은 사업을 하고 거의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있죠. 예. 시게이트보다는 조금 오늘 좀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얘네보다는 실적이 약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하여튼 좀 헷갈리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이런 시게이트와 같은 회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그 반도체 데이터 센터 수요까지 체크했으니까 중요한 섹터 두 개를 공부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혹시 그렇네요. 잠깐 시간이 되시면 네. 그 하시는 거 그 오늘도 자료 오늘도 예. 네이버 프리미엄 감사합니다. 콘텐츠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덕분에 잘 되고 있고요. 축하합니다. 예. 뭐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왜요? 장이 안 좋으니까. 예? 근데 괜찮습니까? 장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보통 궁금증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공부하시는군요. 예,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양 홍보한 김에 화면 한번 예, 띄워주시면 한번 보시죠. 예. 바바리안의 미국 저희 정보기. 바바리안 예. 리서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하는 해외 주식 전문 콘텐츠 채널이고요. 네이버 들어가셔서 그냥 검색창에 바바리안 리서치를 치시거나 혹은 뭐 저기 있는 바바리안의 미국 주식 정보기
등등을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마 아이디어 같은 거를 녹여서 여러 자료들을 매일매일 내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실적 업데이트도 계속하고 있고, 매일매일 미국 시장의 이제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상승 하락 테마 등등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 혹은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국 아이디어를 얻기에 굉장히 좋은 사이트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최근에 시장이 어렵고, 뭐 오늘은 좀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시장이 사실 솔직히 지금 베어마켓 랠리를 얘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저희 바바리안 리서치가 믿고 있는 건 뭐냐면요, 내년 혹은 뭐 빠르면 한 6개월 안에 혹은 내년, 좀 늦으면 한 내후년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올 수 있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두 가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연준은 어쨌든 피봇을 하긴 할 거예요.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어쨌든 지금 뭐 밸류에이션을 차치하고도 뭐 좀 떠나서 좋은 기업들, 펀더멘털이 좋은 똘똘한 기업들의 주가 레벨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그런 좋은 기업들이나 테마, 아이디어들을 잘 준비를 해놓고 언제일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되는 시장에서 그런 기업들에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면은 저는 정말 좋은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워낙 매크로 환경이 너무 어렵고 헷갈리고 모든 데이터들이 막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좋은 구간이 올 때 미리 좀 대비를 해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저희 바바리안 프리미엄 콘텐츠는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는 측면도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저희가 리서치하고 저희가 정리하고 저희가 나중에 투자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녹여넣는 공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그 태양광 중요한 산업이죠. 그린에너지의 핵심이고, 또 그리고 반도체 산업 역시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섹터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부사장님과 함께 개장 시황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